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묻지 않기. 뭐, 여기서 몇 개 맞아야 돼요, 그거. 예? 묻지 않기.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설 들어가는데, 문제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럼 왜 내가 틀렸는지 그거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세법이 16문항이 출제되잖아요. 그죠? 출제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학원에서는 다른 과목이 40문항이니까 그 시간을 좀 안배하는 측면에서 세법도 모의고사를 40문제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 배열이. 그래서 세법은요, 1번서부터 16번까지가 한 세트야. 출제 비중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은 채점했을 때 1번에서부터 16번까지 해서 몇 개 맞았는지 이렇게 점검하시고, 두 번째 세트는 17번서부터 32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세트다. 그렇게 안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3번서부터 40번까지는 계산해 두지 말고, 그거는 난이도를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번서부터 16번, 그리고 17번서부터 32번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세트 1번서부터 16번까지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1번 문제부터 이렇게 난이도 지금 1번서부터 16번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1번이야. 예? 1번 난이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거든요. 자, 보실래요? 자, 현행 지방세 기본법상 그랬죠? 그럼 이건 지방세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기본법 하면 국세에 대한 걸 물어보죠.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상 규정이 다 틀린 거 1번,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죠. 그래서 신고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확정이 된다. 맞아요? 예.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취득하는 때. 그죠?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고,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죠? 확정 시기는 두 가지예요.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할 때,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 그죠? 그래서 맞아요. 예. 다음 2번. 재산세는 과세표준과세액을 누가 계산해요? 시장군수가 계산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 계산할 때 그대로 보한다, 확정이 된다. 맞죠?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결정이란 게 뭐예요? 계산을 하면 확정이 된다. 맞고, 여기서 어려운 게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 세금 기본적으로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야죠.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 내야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지방세니까 상속받은 거 취득세, 증여받은 거에 대한 취득세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럴 때 제척기간이 뭐죠?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요거는 몇 년이냐? 요거는 10년이에요. 몇 년? 10년. 7년이 아니라 10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15년이에요. 상속세 신고 안 하면 몇 년? 15년. 근데 상속받고 지금 상속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신고 안 했을 때는 몇 년? 10년이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아니 요거 보고 상속 또는 증여받았으면 상속세인지
증여세를 신고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뭐라고요? 지방세니까 상속받은 거에 대한 취득세를, 증여받은 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 근데 상속세 신고 안 했어요? 증여세 안 했죠? 그때는 15년이다. 자, 그래서 틀렸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걸 징수금이라고 하죠. 징수금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 권리는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5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뭐한다? 소멸한다. 이건 뭐냐면 징수권 소멸시효라고 그러죠.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안 내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 뭐예요?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해야 될 법적 기간이 소멸시효예요. 그럼 소멸시효는 기본이 몇 년? 5년이에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 그럼 여기다가 메모하세요. 만약에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세죠? 국세라면 5년 맞아요. 근데 가로 안에 국세는 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다. 지방세는 얼마?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다음, 지방세 기본법에 과태료 부과받은 거 있죠? 나는 이거 억울하다.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됐죠? 여기 밑에다가 또 하나, 통고처분이라고 그러죠? 통고처분. 범칙금 나온 거. 예, 범칙금 내라고 통고처분 나온 거 있죠? 그거하고 뭐는? 과태료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할 수 없어요.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인데 그 굉장히 어려운 거,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조세 총론은 전체가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에 많이 시간 투자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점검했고 다음 2번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기하고요. 확정 시기는 36회 시험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뭐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때가 언제냐 이거지. 그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 5가지 있죠. 취득세는 뭐 할 때 세금 내야 돼? 의무가 생겨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등기 등록 안 하고 취득 안 하면 취득세랑 관련 없죠. 그럼 재산세는 아무 짓을 안 했어도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이제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아니에요. 모든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야 돼. 왜? 1년치 합쳐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맞아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맞아.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틀려요. 틀렸어. 왜? 소득세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야 돼. 끝나는 때. 그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아무 짓을 안 했어도 1년 중에 하루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시기 보셔야 돼요. 필수라고 그랬죠? 참고로 납세 의무 확정은 뭐라고 그랬죠? 확정은 세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이 확정시기예요. 근데 확정시기는 둘로 나누잖아요.
신고납부세금은 뭐 할 때? 예? 신고납부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하면 확정.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면 그대로 확정. 두 가지의 확정신고는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할 때.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확정돼요? 신고납부니까 신고하는 때. 그죠? 신고하는 때예요. 그럼 요거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죠? 그럼 뭐 할 때? 신고하는 때. 소득세도 신고납부니까 신고하는 때.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종부세도 고지서 나오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이렇게 확정 시기는 딱 두 가지예요. 이해가세요? 신고납부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그죠? 요거 좀 보시고. 다음. 이번에는 3번. 2025년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틀린 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농지를 물어봤죠.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농지가 아니면 1000분의 40이야. 근데 농지는 1000분의 30. 맞죠? 예. 다음,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던 농지가 아니던 증여는 똑같아요. 매매냐 상속일 때만 농지를 차이를 둬요. 그러면 증여는 그대로 1000분의 얼마? 35 맞고, 농지를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그럼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니면 1000분의 28. 다음, 공유물 합유물은 1000분의 얼마? 23.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농지가 최초로 생겼는데 여기 감면 대상이 아니니까 1000분의 얼마? 28이 아니라 8이 아니라 1000분의 28.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그래서 세율은 농지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이 지금 세법 같은 경우는 격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이론이 항상 부족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세법은 격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합격해. 예? 늘 그렇게 해야 합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동영 모의고사는 참고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요번하고 다음번에 와서 또 동영 모의고사 2번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동영 한 번 있잖아요. 그날은 동영을 오전에 하고 그리고 식사 1시간에 하고 3시부터는 이론 요약을 할 거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만 요약할 거니까 그날은 학원에서 또 안내가 나갈 거예요. 예? 그때는 정리해야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4번 갑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지문 외 단서 조항은 없는 걸로 가정하라. 그러면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택지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토지가 있죠. 나대지. 거기다가 주택 같은 거 지으려면 먼저 짓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초 공사를 해야 돼. 배수로 같은 거. 그래서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또는 건축물에 접속, 부속된 정원,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부한 경우, 증가한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맞는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 택지공사가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농사 짓고 있는 농지 등이 있는데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대지로 바뀌었잖아요. 대지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먼저 기초공사를 해야 돼. 배수로 같은 거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 같은 거 공사도 하고 아니면 여기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 먼저 정원을 꾸미거나 조형물 설치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딱 간단해요. 여기에 건물을 부하면서
건축하면서 그런 공사를 했으면 건축 원가로 들어가. 그래서 누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건축물이 없는데 땅 소유자가 그냥 공사를 한 거야. 그럼 여기는 건물이 없죠? 그럼 누가? 토지 소유자가 내.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정원을 설치하거나 조형물 설치할 때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이해가세요? 그것만 정리하면 돼.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건축물에 접속된 얘기는 건물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때 건축물이 있죠. 그럼 누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예. 다음.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친구가 은행에서 뭐 받아? 대출. 근데 친구가 대출 받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가져라고 하니까 친구가 나한테 부탁해요. 뭐라고? 자기는 부동산 없으니까 내 부동산을 좀 담보로 맡겨달래. 그래서 은행에다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친구가 뭐 받았어요? 대출 받았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친구는 대출금 갚아야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갚어. 왜? 자기 부동산? 아니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독촉해도 안 갚으니까 부동산 담보물건 경매 처분할 거 아니야. 그거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근데 지금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죠. 그럼 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안 돼. 근데 내가 주채무자가 아니니까 내 부동산 경매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걸 물상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뭐 받았어요? 낙찰받았어요. 취득세 내야 돼. 이해가세요? 이건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봐요.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내라?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있다. 왜? 경매가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이 경매가 실행되면 거기 소유권 등기는 다 말소가 돼. 예? 그럼 자기가 다시 뭐 받았어?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 앞으로 다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그러니까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지. 이건 암기가 아니지. 기본 상식이지. 예? 내 부동산 뭐가 되면, 낙찰되면, 하여튼 경매가 실행되면 등기가 다 말소돼. 그러면 자기가 취득했어도 자기 앞으로 다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니까 취득세는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다음 3번. 배우자 직계 존미속이 공매, 경매를 포함해서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는 부부 간에, 직계 존미속 하면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뭐 하면? 매매, 말도 안 돼. 뭘로 가? 증여. 무조건 증여죠? 그런데 단어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공매, 예? 경매, 아니면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 교환,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건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본다.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죠? 증여가 아니라 뭐 매매, 유상 거래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매매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물어보고 취득세도 물어봐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매매는 안 돼. 그냥 뭘로 가? 증여. 근데 거기에 공매를 통해서 이해를 해봐요. 아버지 부동산이 뭐? 경매 처분돼. 근데 아들이나 부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어요. 정상적인 거래잖아.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 누구나 높은 가격으로 적으면 취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매로 경매로 취득하는 건 본인이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매매 거래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부담부 증여 나오면 부담부 증여의 뜻이 뭐예요? 채무가 있어 없어? 있어. 유 그랬잖아요. 예? 충청도 사투리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라고? 유상 무상이 아니라 틀렸죠? 그래서 뭐야? 무상이 아니라 유상거래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갚을 거니까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매매다 매매. 증여가 아니다. 그죠? 예. 다음 건축물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가 뭐라고 그랬죠? 건물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지붕, 기둥, 벽보 이런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주체 구조부인데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것은 건물 짓는데 기둥이 들어가면 기둥이 들어갈 때 자리는 어떻게 튼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초. 여기다가 뭐 기둥을 세워요.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뭐예요? 연결해 쓰러지지 말라고 이걸 보라고 합니다. 옆에 뭐예요? 벽. 그리고 씌워요. 뭐 지붕. 건축물은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러면 이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예?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건축물이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캐비넷까지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가 어떻게 돼? 붙어서 설치되잖아요. 붙어서. 예? 이런 데 부착이 되면 그건 뭐 내야 돼? 취득세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가 아니래도요. 만약에 이 건물에 에어컨을 사다가 캐비넷같이 여기다 뭐 했어? 숨어져 있어. 건물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취득세 안 내. 안 내요. 근데 이런 벽에 뭐 했습니까? 부착이 되면 그건 세금 내는 거야. 그게 뭐냐? 부착된 건. 예? 건축물 여기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이런 건 부착됐다, 붙어있다 이거죠. 그럼 무조건 세금 내야 돼. 그건 누가 세금 내느냐?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를 뭐라 그래요? 주체 구조부. 이외의자가 설치했어도 누가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죠.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건축물에는 부대 설비를 누가 설치했던 건물주가 낸다. 이 얘기. 건물주를 뭐라 그래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1번. 아주 난이도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입니다. 예. 자, 다음. 이번에는 5번 갑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빼라고 그랬죠.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은 2%를 얘기하는 거예요. 2%를 빼라 그랬죠. 왜 2% 빼느냐? 요 2%는 옛날 취득세야. 그러니까 취득세 따로 있고 옛날에 등록세 따로 있을 때 등기만 하고 취득세 내지 마. 그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세 지금 무슨 세율? 취득세 표준 세율 그랬죠? 이 지금 취득세 표준 세율은 옛날에 뭐하고 취득세하고 옛날에 뭐 등록세 합쳐진 게 지금 취득세 표준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를 하는데 2010년까지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었는데 2011년서부터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합쳐서 지금 뭐가 됐어요? 취득세가 됐어. 그럼 여기는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 나머지 옛날에 뭐 등록세 합쳐진 게 표준세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몇 프로 빼라고요? 2% 빼라는 얘기는 옛날 뭘 빼라? 취득세 빼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옛날 취득세 내지 마. 취득 아니니까. 그럼 뭐만 하라고? 등기. 여기에서 2% 빼면 옛날 등록세가 남아요, 세율이. 그래서 등기만 하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2% 빼라는 얘기는 뭐 내지 말고, 취득세 내지 말고, 옛날 뭐만 내라? 등록세만 내라.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등기? 환매 등기. 읽어볼 필요 없어. 환매만 알면 되니까. 환매가 뭐죠? 내가 지금 파는데, 내가 다시 뭐 할 거야? 다시 살 거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예? 여기 보세요. 아니 어떤 분은 살 걸 왜 팔어? 이렇게 얘기하대. 아 심심해서 그랬겠어? 아니 내가 살 걸 왜 팔어?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려줘.
예? 그러니까 보여.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돈 많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래하는 거지. 내가 상가빌딩 50억짜리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10억이야.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얼마에 팔어? 15억.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를? 50억짜리를 얼마 주고 사면? 10억 주고 사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약할 때 내가 다시 뭐 할 거니까? 살 거니까. 당신은 다른 데 팔면 안 돼. 여러분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환매권이에요. 나한테만 팔아야 돼. 그럼 여러분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취득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사용, 수익만 하는 게 환매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취득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내지 마. 그냥 왔다 갔다 뭐만 하라. 등기. 그래서 2% 빼라. 맞죠? 예. 또 상속받아서 뭐 1가구 1주택 이 얘기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옛날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옛날에. 그래서 무주택자가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는데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취득세 내지 마. 2% 빼라. 맞아요. 다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원래 무슨 건축물? 임시건축물은 없어질 거니까 취득세 내지 마. 그죠? 근데 1년을 보였어요. 초과하면 취득세는 낸다니까. 취득세는 내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는 안 해. 없어질 거니까. 취득세 내야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몇 프로? 2% 취득세 내라. 2%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등기 안 하니까. 다음 민법 규정에 뭐? 재산분할 딱 나왔죠.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야. 원래부터 내 걸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야. 취득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거죠. 예, 맞고. 또 건축물 뭐 이전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있던 이런 건축물을요 옆으로 뭐 했어요? 동일한 대지 안에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예? 번지수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새로 취득한 원시 취득이고. 그러면 동일한 대지 번지수에서 여기 있던 건축물이 여기로 옮겼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게 어떤 거, 왜 옮겨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있어요. 예? 이마트가 있는데 지하실에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건물 밖에 나가보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 설치해놓고 사용해.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후문이고 여기가 정문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가 사람들이 더 유입이 많이 돼서 여기가 왕래를 많이 해. 그래서 여기가 정문으로 됐고 여기는 이제 후문으로 사용해야 돼. 그러면 여기 미관상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옆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아니면 뒤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죠. 동일한 대지 안에 옮기는 걸 뭐라고 그래? 이전. 여기 보세요. 여기 있던 건축물을 여기로 옮겼거든요. 새로 취득한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마. 2% 내지 말고 옮겨놓은 거 표시 변경 위치가 바뀐 거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내지 마라.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리고 여러분 요것은 필수예요. 아주. 왜? 제가 그랬잖아요. 36회 시험에서 특례세율, 취득세 특례세율은 0순이라고. 예?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 나올 때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여러분, 부동산 등 취득해서 소유권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거 취득해서 임차권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무슨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그랬죠.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남의 건물에 내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한 임차권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게 등록면허세인데 지금 누구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세입자는 누구야? 갑. 그럼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합니까? 갑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갑이 납세 의무자다. 맞죠? 임차권 건물주가 아니에요.
다음, 임차권 임대차가 끝나면 뭐 해야 돼? 지우죠. 그럼 누가 세금 내는, 지울 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무조건 말소 지우는 건 건물주가 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임차권자인 갑에게 있다. 틀렸죠. 예? 갑은 세금 안 내, 말소 지울 때는 건물주가 낸다니까 건물주를 뭐라 그래요? 소유자 또는 뭐요? 설정자. 누구다? 을이 소유자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 이름으로 등기하니까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 임차권자가 납세의무자고, 지우는 건 건물주가 낸다. 건물주를 뭐라 그래요? 설정자 또는 소유자. 다음,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전세권은 전세금액이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 있죠. 월 임대료. 예, 민법의 차임이라고 하죠. 그거에 1000분의 얼마 2. 맞아요. 다음,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건당 얼마 6,000원보다 뭐하면 적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월 임대차 금액 있죠? 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세율이 1000분의 얼마 2, 공세개 지워주면 얼마 나와? 2,000원 나오죠. 그럴 때는 얼마로 하라? 6,000원으로 한다. 그죠? 등록면허세 산출된 세금이 6,000원이 안 되면 기본 얼마? 6,000원까지 하라. 최소한 내야 돼요. 다음, 임차권 말소 등기라고 그랬죠? 말소 등기할 때는 누가 세금 낸다고요? 설정자 아니면 부동산 두고 소유자.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얼마다? 6,000원이에요. 한 건당 6,000원. 그죠?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는 건수예요. 한 건, 두 건, 세 건, 그게 과세표준이야. 그럼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죠? 거기에 부과되는 지방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금의 20%니까 6,000원에 20%면 1,200원이죠. 예,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다? 2번. 자, 다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실전에서도 수업할 때는 조세 총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2025년도 주택분 재산세 400만 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마저 틀려요. 예? 틀렸죠. 이거 맞은 분 계세요? 이거? 틀렸어요. 자, 주택분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재산세. 얼마? 400만 원이죠. 둘로 나눠야지. 7월 달에 얼마? 절반. 200이죠. 9월 달에 200이죠. 그걸 뭐라 그래? 납부할 세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긴 재산세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해야 되는데 요건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을 둘로 나누면 각각 250만 원 초과 안 하니까 분할 납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재산세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체가 지금 400이란 얘기예요. 그럼 절반은 200은 7월, 나머지 200은 9월이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맞는 걸로 가려면 주택분 재산세 납부할 세액하고 전체 세금하고 틀려요. 그런데 토지는 맞아요. 그냥 여기 뭐라고? 토지분 재산세 얼마? 400만 원. 아, 토지는 한꺼번에 되니까 250만 원 초과하니까 분할 납부 돼. 근데 주택은 둘로 나눠야 돼, 무조건. 나누니까 250만 원이 안 되니까 분할 납부가 안 되는. 이해가세요? 예. 자, 그래서 틀렸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 이래야 되겠죠?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예, 토지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 게 과세표준. 다음 3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맞아요. 다가구 주택은 원래는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로 보는데 재산세에서는 그렇게 보면 재산세 피박 쓴다고 그랬어요. 왜? 한꺼번에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10개로 잘라. 그럼 과세표준이 분산되죠. 예, 그래서 세금 부담이 적다. 맞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때 부속된 토지는 건물 면적별로 나누는 거죠.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3가구가 살고 있으면 건물은 3개죠. 그럼 토지도 3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다음 4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부하면 낮아지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된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맞는데 요거 어려운 거예요. 4번 잘 들어보세요. 재산세는요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하고 사실상 현황이 서로 부하면 다르면 원칙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해야 돼. 사실상 현황 부과해요. 근데 요 단서가 여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과 다른데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더니 재산세 부담이 부하면 낮아지면 납세 의무자는 좋지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조금 들어오죠. 그래서 그때는 뭘로 한다? 많은 쪽으로 가겠다.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주택은요 항상 기본이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있어도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치죠. 합쳐서 과세표준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고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건물, 토지 소유자는 토지 그게 아니라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예. 다음 8번.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이고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고 농사짓거나 사치성은 따로따로 과세해서 차별해야 되니까 분리과세죠. 그러면 1번 개인 또는 누가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죠. 축산업에 이용하는 토지니까. 근데 도시적 어디? 안에 녹지지역에 있죠.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은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농지나 목장용지는 토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이야.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농지는 분리 과세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지문이 틀렸다. 왜 틀렸느냐면 여기 토지 면적 범위에 관계없이 목장용지는요 축산법에 정해놓은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가.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요거 대신에 뭐라고 해야 돼? 일정 기준 면적에 하나여 뭐한다? 분리과세. 그죠? 일정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합산. 다음. 여러분 시지역 중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뭐가 있어도 돼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 만들라고 정해놓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공장 용지가 있으면 입지 조건이 맞죠? 투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도 분리과세 가서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공장 용지 중에 기준 면적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 말라고 그랬죠.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종합합산이야.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자, 목장용지가 초과든 공장용지가 초과든 영업용 건축물 초과든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 말라니까 종합합산. 다음 영업용 건축물이 뭐죠?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에 딸려있는 건 상가는 사업하는 건물이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토지는 사업에 이용하니까 별도 합산이에요. 그래서 기준면적 적용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이내까지는 기준면적까지는 뭐다? 별도 합산이다.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맞죠? 그러면 시지역의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 그죠? 근데 주거지역에 뭐가 있어? 공장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이런 건 어디로 간다? 부속토지는 원래는 있을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지역에 있으니까 보호해 줄 필요 없다. 다른 거랑 합쳐 사업하는 거니까 뭐 별도 합산. 맞습니다. 공장도 사업이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사업이라 하더라도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다음 건축물 시가표 준액이 토지 시가표 준액 100분의 2의 뭐 미달 2% 부족한 거죠. 2% 부족한 거 바닥 면적을 요거 뭐한 거 제외 요게 나왔죠. 제외가 뭐예요? 초과. 예, 그러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이에요. 맞아요. 예, 제외한 거 그러면 초과하는 거죠. 그럼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고 2% 부족한 건물의 구속토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거 초과하는 건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1번이 되죠. 다음 이번에는 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 틀린 거.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 부과할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면 금액이 크지 않죠. 원래 주택은 재산세가 나오면 무조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그런데 20만 원이 안 되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죠? 초과할 때는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다음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죠.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 징수 면제. 맞아요. 예,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까지? 3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나 종부세는 똑같은데 기간만 틀려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4번 재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하여야 한다. 요까지 맞죠?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한 장으로 고지서 발부한다. 맞죠? 강남에 살고 있는 누가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강남구에 땅 10군데 있다고 고지서 10장 나왔다가 뻥치죠? 그거 거짓말이야. 고지서 몇 장? 한 장. 맞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물납은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예? 세종시의 시장으로부터 고지서 날라왔으면 세종시 있는 부동산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왔으면 강남구청 안에 있는 부동산, 국내가 아니라 예? 관할구역. 틀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틀렸어요.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 다음 10번.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단 국내 자산 양도한 걸로 봐라 그랬죠. 자, 신탁수익권 과세 대상 맞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여부 따지지 않아. 과세. 근데 중요한 건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거야.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되지요.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다음 1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부동산 임대소득. 여러분, 부동산 임대는 상가 임대사업도 있고 주택 임대사업도 있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것이 주택 위주로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1번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뭐죠? 간주임대료. 보증금 있죠?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임대료로 월세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게 간주임대료. 예? 월세 받은 거 말고 별도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월세로 계산해요. 그걸 간주임대료인데 주택은 반드시 33초과야.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안 돼. 3억. 초과. 예? 3억은 안 되고 3억을 뭐하라고? 초과. 그래서 틀렸다. 3억 원은 안 되고 3억을 뭐한다고요? 초과. 다음 2번 2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하나 1주택을 뭐예요? 임대. 주택 2개 가지고 있죠? 하나는 가족이 살고 하나는 뭐 한다고요? 임대 줬죠? 예.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얘 주택 몇 개야 지금? 2개. 볼 것도 없이 과세해. 임대사업 하는 것만 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부 합쳐서 주택이 몇 개야? 딱 하나.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임대. 그러면 비과세다 이거지. 아니 부부가 합쳐서 주택 딱 몇 개? 하나. 그러면 가족은 어디 가서 살고 월세 줘요? 그런 거 따지지 마. 그죠? 예. 그냥 주택 하나인데 월세 주고 나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던 딴 데 더 싼 데 가서 살던 신경 쓰지 마. 그냥 주택 몇 개? 하나. 그죠?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2주택이니까 뭐 한다? 과세. 예? 예. 예? 예. 예. 주택이 2개 있는데 어느 거든 하나는 가족이 살고 하나는 임대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관계없지. 아니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대할 때 예. 2개잖아 2개. 볼 것도 없이 과세. 예.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임대사업하는 것만 하나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하나인데 임대야. 그러면 비과세. 그런데 2개면 과세.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부는 합쳐서 계산하는 거죠. 남편도 주택 하나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어요. 그럼 남편 주택은 가족이 살아요. 이를테면 부인 주택은 임대주죠. 상관없어. 전체 둘이 합쳐서 주택 몇 개야? 2개. 그러면 누구다? 누구 거든 비과세 받을 수 없다. 3번 거주자 총수익금액. 총수익금액이 뭐죠? 1년 동안 받은 거. 총수익금액 합계가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가서 합산해도 되고 아니면 분리과세 따로 떼서 분리과세하든 둘 중에 하나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건방지잖아 법을. 그죠? 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하고는 틀려. 예? 종합소득으로 가든가 분리과세를 하든가 선택한다 그랬지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살짝 바꿔 보라고.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이건 맞다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적용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예.
다음 4번. 그래서 이건 여기 보세요. 종합소득 또는 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을. 예. 다음 과세기간 종료연제 기준시가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1주택. 12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에요. 이런 고가주택은 하나 가지고 월세 받아도 그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야. 그래서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 예, 고가주택이면 과세합니다. 다음 5번. 본인과 누구? 배우자, 즉 부부죠. 부부가 각각 주택을 뭐 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으면 합쳐서 주택수 계산해요. 그럼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누구나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5번. 다음. 이번에는 12번 양도차익 산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1번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맞아요. 예. 공인중개사가, 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아주 용감한 준비가 안 된 공인중개사는 자, 부동산을 내가 10억에 여러분한테 팔아. 근데 여러분이 내가 내야 될 세금의 일부 5천만 원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무식하게 계약서에다가 특약 이렇게 적으면 그게 세무서 들어가죠. 세무서에서는 매매대금 얼마 받고 10억 받고 세금도 얼마 받았어? 5천만 원? 그래, 그럼 너는 10억 5천만 원에 파는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맞죠? 예. 다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거 뭐 실거래 가격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예, 소득세는 실거래 가격 가지고 양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죠. 그런데 증빙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세무서장이 추계 결정하죠. 그때는 뭘로 가? 매감 항기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때 3번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이거지.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한 날 전후 3개월 취득했으면 취득할 때 당시 전후 3개월 안에 그 자산과 동일하거나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자산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한다. 전후 몇 개월? 3개월. 맞아요. 다음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양도차익 계산할 때 무슨 가액? 양도가액인지 취득가격인지 이거 틀려요 답이. 그러면 양도가액을 뭘로 해야 돼?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죠. 그런데 뭐 할 때? 추계 결정한다는 얘기는 양도 당시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럼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 없으면 뭘로 가?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가액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취득가격에만 들어가. 그래서 이게 없어야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때문에 틀렸다고요? 예? 양도가액을 실거래로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요거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환산 취득가격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환산 취득가격은 취득가격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 다음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 당시 가격도 뭘로 한다? 기준시가로 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몇 개인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 있죠? 그리고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 합산 토지 요거만 과세하는 거예요. 일반 건물 같은 건 과세 안 하잖아. 종부세는. 토지 중에서도 뭐 분리과세 말고 종합합산 토지 비사업용 그리고 사업에 이용하는 거 별도 합산 요 두 가지만 이해가세요? 그러면 자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농사 짓고 있죠? 이거 과세 대상 아니에요? 왜? 재산세 공부할 때 이거 뭐니까?
분리과세잖아,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네. 다음,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 그랬죠?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지만 재산세나 종부세는 고급주택 그런 거 없어. 그냥 주택이야. 주택이니까 과세하죠. 예, 다음. 나, 대지 아무것도 없어요. 또는 정착물이 없는 토지, 비사업용이죠. 종합합산, 과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월악장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사치성이죠. 예? 예, 이 재산세 사치성은 분리과세 가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영업용 건축물, 상가 등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죠. 사업. 그래서 과세. 자, 여기 공장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 건물이잖아요. 주택 빼고 일반 건물은 과세 안 하지. 예? 예.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거의 바보 수준이 돼요. 예? 그거 지나야 돼. 그거 바보. 자, 그래서 몇 개요? 3개. 건물은 안 하는 거예요. 상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안 하고 토지만. 토지는 별도 합산. 그렇게 장악할 것까지는 뭐. 여기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출제 비중이 아주 높다 그랬죠. 자, 그럼 봐요. 장기보유는 몇 년? 3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내 자산에 하나요 공제를 하며, 양도소득 뭐는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 것만 공제해줘요. 근데 기본공제는 우리나라 것도 해주고 외국 것도 해주죠. 그래서 맞아요.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몇 년?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해당 자산 부합날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유기간 계산한다. 맞죠? 남편한테 증여가 받고 부인이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라. 맞아요. 네,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안 돼요. 전매 투기니까. 그죠? 원래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적용한다. 맞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한테 취득한 거 빼고. 그죠? 전매한 건 빼고.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2년 거주하지 못하고 5년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의 40%를 공제한다. 여기 보세요. 틀렸어. 왜 틀렸어? 여러분,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죠. 그런데 이 고가주택은 몇 년 기본 2년 거주하고 양도하면 최소 몇 프로? 20%부터 최고 80%까지 공제해줘요. 근데 여기서 몇 년 거주 못했어요. 2년 거주 못했죠? 그럼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그냥 6에서 몇 프로? 30%로 간다. 이건 1년에 몇 프로씩? 2%씩만 공제해줘.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지금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그죠? 그럼 1년에 2%씩. 5년이면 몇 프로입니까? 10%. 그죠? 10%를 공제해 주는 거지. 고가주택은 많이 공제받으려면 기본 몇 년 거주, 2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 못했죠? 그럼 일반 부동산과 똑같이 1년에 몇 프로씩? 2%. 보유기간 1년에 2%씩 계산해서 5년이니까 몇 프로에 여기에 2% 곱하면 10%만 공제해준다. 만약에 여기서 몇 년 거주했다면, 2년 거주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5년 보유했죠? 5, 4, 20, 2년 거주했죠? 2, 4, 8, 몇 프로? 네? 28% 공제받아요. 근데 몇 년 거주 안 했으면, 2년 거주 안 했으면 그냥 일반 자산으로 간다.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년에 각각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 맞죠? 예. 틀린 건 4번. 다음 15. 자, 2025년도 양도하는 주택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 단기 투기에 많이 이용하죠. 자, 보유기간 1년 안 됐어요. 분양권 70%. 맞아요? 다음, 1년은 채웠는데 분양권은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만 채웠으면 1년 채웠는데 분양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가 없다. 투기 60%. 맞아요. 1년 안 되면 70%, 1년이든 2년이든 1년만 채우면 60%. 다음, 1년 미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 70%. 맞죠? 자, 보유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주택은 6에서 몇 프로? 45%인데 틀렸어요. 여기는 무엇 때문에 틀려? 요거. 분양권은 틀렸잖아요. 분양권은 요렇게 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분양권이 없어야 맞아. 그죠?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60%.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다. 다음, 16번. 한 세대가 1세대 1댁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으면 2년 거주해야죠. 근데 그거 충족하지? 안 해도 비과세 혜택 주는 거. 1번은요,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당 건설 무슨 주택? 임대주택에서 임차일로부터 부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몇 년? 5년 거주했으면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여러분이 몇 년 살다가 5년 살고 나서 분양받죠? 그리고 한 시간 있다 팔아도 비과세. 취득해놓고 2년 거주 그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맞지요? 예, 다음. 주택 및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중요한 건 끝에 협의매수 또는 협의매수가 뭐예요? 협의해서 돈 받아서 팔고, 그죠? 가격이 안 되면 강제로 수용하죠. 어쨌든 수용됐어요. 그런 경우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해도 수용되는 건 인정해줘. 비과세. 그런데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고요? 포함한다. 여기 보세요. 주택이 수용되면은요 아주 그냥 한가죠. 그런데 도로로 부할 때, 도로로 편입돼. 그래서 요만큼만 들어갔어. 도로로 요만큼만 수용됐어요. 이거 남았잖아, 그럼. 요거는 비과세 맞아. 근데 요 짜투리 있잖아요. 요건 수용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비과세.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주택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게 수용당할 때도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용당하는데 대지만 요만큼만 도로로 보였어요. 수용되고 이거 좋지. 그죠? 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예? 그런데 수용되는 거 이렇게 수용돼 봐. 재수없지. 이거 짜투리 이거 누가 사지도 안 해. 어쨌든 다 수용이 아니라 일부분만 수용될 수 있다. 그럼 남은 짜투리 있죠? 그건 몇 년 안에? 5년 안에 수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아도 그것까지 비과세 혜택 준다. 그 얘기예요. 다음. 그래서 맞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가 뭐예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오겠다 이거죠. 근무상영편 자녀 유학 갑니다. 그래서 세대 전원이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 전원이 봐라. 출국. 그럴 때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출국하는 날 현재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을 텐데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한다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팔고 가면 돼. 근데 출국해야 될 날짜가 되는데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뭐하고 출국하고 그리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팔아도 된다. 팔고 가도 비과세. 매매가 안 되면 먼저 뭐하고
출국하고 그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양도하는 것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맞아요.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여기도 세대 전원이 뭐 하는 거예요? 출국. 거주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오겠다 이거고, 이주는 아예 이민 가는 거지. 그럴 때는 세대 전원인데 이것도 비과세 혜택 줘요. 근데 출국하는데 매매가 안 되면 왜 매매가 안 될까? 출국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다 받으려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건강에 100세 살 시대니까 100세를 살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아프면서 찌질하게 100년 살면 골치 아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건강이 좋아야 돼.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파트가 여러 개면 문제인데 딱 몇 개야? 하나. 그럼 분양받을 때 10억 주고 분양받았어요. 잊어버려. 어차피 뭐 할 거니까. 팔을 거? 아니고 살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분양받을 때 10억인데 지금은 9억이야. 그럼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어? 10억만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 얼마나 짜증나냐고. 잊어버려. 소주 한 잔 마시고. 예? 자, 10억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 시가가 5억이야. 반토막 났어요. 그거 생각하면 뭐하냐고, 그거. 정신건강이 나빠. 잊어버려. 그냥 내 아파트는 얼마야 이제? 5억. 그럼 마음 편하게 마음을 좀 내려놔라 이거지. 왜?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팔 거니까. 아니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팔 거니까 신경 쓰지. 근데 주택 몇 개인데 하나 안 팔 건데 뭘 신경 써. 우리 아들이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 근데 얘는 야 많이 떨어졌다니까 가격이. 야 너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안 팔아요. 신경 안 쓴대. 왜? 손해본 거 없대. 왜? 안 팔았으니까. 안 팔았으니까. 그럼 그거 왜 샀니? 그냥 가지고 있겠대 이거야. 네?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주식에 샀는데 오르는 것도 관심 없고 내리는 거 관심이 없겠어. 오르면 좋겠지. 그죠? 그러니까 안 팔았으니까 손실이 발생하지 안 했다 이거예요. 요즘은 무서워요 애들한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네 엄마를 잘 몰라. 내가 그래요. 예? 결혼하고 1년 후에 애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는 네 엄마를 잘 몰라. 나만큼 몰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차이는 1년밖에 안 된대. 엄마를 안 사이가. 예. 그리고 엄마의 속은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안다. 더 잘 알아. 이거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5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취약, 학교, 폭력 등으로 이사 갑니다. 자, 이건 틀려요.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사 가는 거지 어디로? 타, 시, 지어, 시나 군으로 이사 가는데 취약, 질병, 요양, 학교, 폭력은 돼요. 그런데 사업상은 안 돼. 고용계약 체결해서 근무상. 그래서 두 군데, 요거 틀렸는데 두 군데에서 틀렸어요. 하나는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두고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 가는 거지 사업상 형편은 안 된다. 그래서 5번 틀렸어. 예? 사업상 이사 가는 거 다 해주면은요, 비과세 왜 만들어놔? 다 봐줘야지. 나 이사 가려고 그래. 무슨 사업 하는데? 청춘사업. 봐줘야 되네? 그래서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월급 받고 출퇴근하는 근무상 형편 때문에 이사 가는 거.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좀 어려웠어요. 예, 요거로 해서 한 세트가 끝났어요. 예.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봐요. 질문 8번이요? 8번에 5번. 잠깐만요. 8번에 5번이요? 예, 5번. 예. 예. 그러니까, 예, 똑같아요. 예.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아까.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거? 제외한 토지 그랬죠? 제외한 토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초과하는 토지. 근데 왜 틀렸느냐?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거 맞아요. 종합합산. 초과자가 붙으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나 바닥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같은 말이에요. 예.
맞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 갑니다.